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젠슨왕이 미국 증시를 살렸다. 그러죠? 네, 원래는 젠슨왕이 미중 서밋에 따라가지 않는 거로 됐는데 갑자기 함께 동행을 하면서 H100이니 H200이니 여기에 대한 중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 뭔가를 주고받도록 한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여러 번 젠슨왕이 트럼프를 쫓아서 서밋에 많이 쫓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이 열린다면 반도체 이런 쪽이 AI, GPU, CPU 이런 시장들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반도체주들만 시장에서 오르는 기염을 토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제 20날 우리나라는 21일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것만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 특별한 모멘텀이 다 오늘 PPI 발표로 끝이 났는데 PPI는 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았는데 그걸 잘 극복한 하루였다. 결국 CPI니 PPI니 이러한 요인보다도 기업 실적, 향후 미래 전망이 모든 것을 잡아먹는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투자 포인트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금 변동성에 제발 놀라지 마라. 한국 주식 조금만 조정받으면 제게 1대1 채팅창에 그냥 난리가 나듯이 우리 이제 스터디 모임, 우리 카페, 우리 유튜브, 다음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 저희 동료들, 저에게 주식, 우리 친척들까지도 제 그냥 핸드폰에 불이 나던데 어떨 때는 128통까지 문자를 받았는데 머리 아프죠? 네, 너무 여러분들이 새가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잘 맞추지 못하면 쫄지 마라.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좀 믿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을 움직일 모멘텀들이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죠. 네, 20일 날 엔비디아가 이제 5월의 실적의 방향성에 키를 칠 것이다. 그러면 6월에는 뭐가 있느냐? 없죠. 6월에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을 갔다 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해 추정치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서서히 반영되면서 7월 초에다 실적 시즌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 노이즈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또한 이란과 미국의 전쟁 협상이 타결이 되고 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준비를 한다면 6월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펌프질을 한다면 7월까지 실적 발표까지 어울려서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이다 라고 보고 7월 중순까지는 시장에서 떠나지 말자.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13, 나스닥이 1.2%로 확 치고 올라왔네요. 이 초반 이제 PPI가 발표를 했다는데 S&P 500도 이제 7,444, 거의 8,000에 근접하는 우리도 지금 코스피가 8,000에 찍고 한번 근처까지 갔다 내려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S&P 500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거의 8분 응선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를 한번 봅시다. S&P 최고치 재경신 기술주 매수세로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미국 4월 PPI YY로 6% 이상 상승, 4년 만에 최대 폭폭 급등, 당연히 유가 상승의 원인이죠. 트럼프가 2박 3일로 방중 일정이 돌입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을 동행했다. 네, 중국과 딜을 하기 위해서는 젠슨왕을 데리고 갔습니다. 엔트로픽이 중소기업용 AI 서비스를 출시했다. 기존의 사스 매달 구독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박살을 내는 거죠. 22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유가 충격을 막으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럽이 금리 인상에 들어간다면 글로벌 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죠.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번 시장에서 뛰어내려야 할 상황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인상할 때는 무조건 뛰어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시스코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분기 매출 158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는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오늘 심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야기는 두 가지죠. 젠수랑이 미국 쫓아가는 거하고 PPI가 6.03까지 나오면서 YY로 상당히 험난한 모습을 보였다. 과거에는 20% 넘게 PPI 오른 적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절정기인데 최근에 6%를 넘는 케이스가
중간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는 거죠. 너버스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면은 꺾이지 않는다. 자, 그러면 PPI를 왜 우리가 깊게 두려워하느냐? PPI가 올라간 이후에 2개월 후에 CPI가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PPI 이번 달에 올라가면 두 번째 달인 5월, 6월 이 두 기간 동안에 CPI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PPI와 CPI는 2개월 시차를 두고 PPI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 쫓아서 CPI가 올라가는데 2개월 시차가 있다. 6% 넘게 올라가는 PPI는 결국 CPI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명약 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악재 속에서도 주식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기한 건데,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초대형 거대 기업 지수가 기업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게 참 의문이죠. 네. 결국은 시장에서 보는 것은 AI주가 이제 단순 유행이 아니다. 기업 실적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고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적이고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생산성의 혁명이 가져오고 적은 인력으로 벌써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삼성전자의 노조 문제는 사람들에게 로봇이 필요하다. 로봇 시장이 이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섹터로 자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신적 어떤 경제 환경적 정책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대기업도 사람을 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숙련된 기술자를 중심으로 로봇과 협업하는 시대로 간다. 이게 이제 최근에 로봇주를 강세로 이끄는데 로봇주가 섹터 테마에서 이제 산업으로 정착돼 가는 것을 삼성전자 노조가 그대로 보여줬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로봇을 쉽게 받아들이고 로봇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은 삼성전자 노조의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피와 땀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고 모았는데 저들이 하는 행태는 정말 어렵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15%니 뭐든지 명문화시키는 것은 글로벌 역사상에 있을 수 자본주의 시장에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빠지면 월급을 까실 겁니까? 30% 15%씩? 그걸 약속을 하시던지요. 피와 땀으로 일근 우리 국민기업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2분기에 녹아 들어올 것이다. 2분기, 3분기 이런 가능성이 마켓 맥스 불리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백등하는 게 SOXL이라는 ETF가 있죠. 이 ETF 지수가 오늘 6.67% 올랐는데 무슨 기사를 봤냐면 어제 그제 여기에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와우, 속젠 ETF에 뭉칫돈이 들은 이유는 뭘까? 이들은 CPI, PPI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 기술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익성, 이런 것들, 미래 성장성들에게 배팅을 했다는 거죠. 뭔가를 보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는 0.21, 달러가 강세로 계속 98.51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온달러는 0.24, 원화 강세 1489원. 엔화는 약세네요. 157.86엔. WTI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0.93% 하락 101.23달러. 금은 0.18% 강세. 은이 최근에 아주 좋죠. 3.37. 네. AI 쪽에서 은 수요가 아주 폭발적이다. 그리고 수급은 줄고. 미 국채금리 2년짜리 3.977, 오늘 1.9bp 소폭 하락, 10년짜리 4.463, 0.2bp 하락. 금리는 강세, 즉 상승의 무게를 두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디 가격, 마디 수익률에 도달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2년짜리 4%, 30년짜리 4.5, 20년과 30년짜리 벌써 5%를 넘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우리가 너버스하게 봐야 될 것 같다.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네.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파벳은 4% 이상 상승. 오늘 알파벳 상승 이유는
시장에서는 알파벳이 현재 AI 붐을 타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네, 둘이 원투 싸움을 하는 거죠. 네, 특히 AI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컴퓨팅 비용을 낮추면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알파벳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죠. 네,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많이 투자를 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바로 알파벳이다. 알파벳은 제가 꾸준히 가지고 있어라 500달러까지 가지고 가자. 오늘 테슬라도 2.6이 444달러까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500달러까지 목표이다. 네, 테슬라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옵티머스, 그 다음에 FSD, 우주, 항공,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씩 기대감이 별로 없었는데 앨런 머스크의 플로팅에 다들 확발을 띄었는데 이제 조금씩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인정해주고 있다. 500달러까지는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2.59% 상승 226달러, 20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날 새벽에 실적 발표. 오라클 1.93, 브로드콤 마이너스 0.21, 팔란티아 마이너스 4.31, 애플 1.33 플러스. 마이크론이 오늘 여전히 좋습니다. 5% 이상. 네, 속전에 돈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급이 끌어올리고 있다. 인텔은 0.41%, 막판은 좀 하락해서 빠지더라고요. 네, 인텔은 좀 빠지는 게 좀 가슴 아프네요. TSMC 플러스 1.11, 샌디스크 마이너스 0.79, 퀄컴 1.94 플러스, 일라인일리 2.74 플러스, 노버노디스크 0.16. 우리는 어제 바이오 중에서 알테오젠이 좋은 소재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8%까지 올라가다가 3%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어제는 대규모 바이오 ETF에서 해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아주 박살나게 빠진 알지노믹스 이런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다 한번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30% 정도는 다른 반도체라는 인들이 이제 코스피 ETF 또는 SK 하이닉스로 옮겨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아요. 과감하게 30% 덜어내보시기 바랍니다. 노버노디스크도 0.16 상승, 비트코인 마이너스 1.66, 79,000달러, 8만 달러가 깨졌네요. 이더는 2254달러. 오늘 루멘텀이 또 좋았습니다. 당연히 젠순환을 쫓아가는 젠순환 바운드리에 있는 루멘텀 5.6% 상승, 코이어런트도 8.79%나 상승. 와우, 강통신이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모습. 저는 이제 한물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올라오네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걔 까보면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회사인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1,000원짜리가 지금 25,000원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감독원이 아주 주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블루메너지도 오늘 5% 이상 넘게 상승했습니다. 295달러. 전 블루메너지 오늘 500달러까지 예상한다고 그랬죠? 네. 로켓랩도 7.89% 올라가면 126달러. 와우. 로켓랩이 로켓처럼 올라가는 모습. 반면 사이더스는 1%밖에 올라가지 않았고 플래닛랩스는 0.01% 하락하는 모습.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87, 3배짜리가 6.몇% 올라갔다는 거 보셨죠? 네, iShares 세미스의 사우스코리아 ETF EWI도 5.61% 상승하면서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온통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한번 봅시다. 네, 어제 외국인은 3조 7천억을 팔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팔고 이것을 개인하고 금융투자가 받는 모습. 네, 코스닥은 6천억이나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장의 주인은 외국인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 이번 장의 주인은 우리 개인들이다.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외국인이 판다고 쫄 필요는 없다. 그만큼 돈들이 대기하고 있고 정기예금에서 돈이 무지하게 빠져서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이번 장의 핵심은 개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진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면서 팔아 제낄 때 신용장교가 털렸을 때 폭락하는 거지 외국인이 판다고 폭락하는 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 장을 끌고 오는 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네. 다음에 선물은 외국인 또 6천억을 팔고 신용장고는 고객은 134조까지 135조 134조 136조까지 올라갔었네요. 네. 신용장고는 35조.
네, 어제 이제 시장에서는 백화점주가 아주 좋았죠. 네, 실적이 좋게 나서 신세계가 좋게 나 롯데쇼핑, 하나갤러리, 또 하나갤러리의 건축을 아마 허용해 주면서 강남에 땅 가지고 있는 고속터미널 관련 애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현대백화점, LED 장비 업체 레이저셀, ST, TSE,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대표주 DB하이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자동차, 로봇주 현대모비스, 현대차. 제가 현대차 그 일본 도요다하고 시총을 보니까 딱 3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적도 약 3배 정도 차이인데 이제 현대차는 여기에 로봇을 붙인다면 충분히 2배 차이로 쫓아갈 수 있다. 그래서 200조까지는 기다리자. 현대차가 지금 140조 정도 나왔는데 200조까지 현대차는 가자. 좀 무겁죠. 무겁지만 견뎌야 되죠. 모비스보다는 자동차, 현대차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HL 만도는 참 계획인데 제가 좀 지켜보자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타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 뭐 있습니까? 미래 성장성과 가시성이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뭐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장이 움직이고 있다. 네. 삼성전자 노조 노이즈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로봇 시장을 키우는 그런 촉매제가 될 때 우리는 축복받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아무 저항 없이 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생태계, 오히려 불행 중인 속에서 다행이다. 불행 속에서 다행이다. 저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서 안티적인 생각이지만 감사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로봇 시장이 필요하다. 로봇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글로벌 로봇 3위 시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미국, 일본, 중국 다음에 우리다. 당분간 SK 하이닉스의 완벽한 승리가 계속 지속될 거로 보이며 추가 상승할 것 같아요. 오늘 200만 원 치면 이제 300만 원이 목표로 찍힐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미중 서밋이 열리고 있으나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종목은 없습니다. 추가로 매수로 추천할 종목은 없다. 이 부분만 읽어주고 끝낼게요. 미 이란의 협상 지지부진함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워낙 시중에 돈이 많고 빅테크들의 카펙스 투자가 줄지 않고 빅테크들의 수익성이 향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빅테크가 시장을 올렸는데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일말의 전쟁 종식 가능성 이후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의 선거용 돈 풀기 정책 등이 대기하고 있어서 쉽게 이 상승장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종목의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번 주식시장이 거의 7분 응선을 넘어서 8분 응선, 9분 응선 근처까지는 다 달았다는 의미이다.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추가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할 때 팔고 나가자. 그래서 저는 여름 7월 중순에 거의 모든 걸 팔고 좀 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PPI의 리스크를 젠슨왕이 살렸다. 젠슨왕의 친구들이 PPI보다 더 높은 성장력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고 시장이 이걸 인정을 해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3배짜리 ETF에 무더기 돈이 들어왔다. 이들이 수급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2배짜리, 2배짜리 이제 SK 하이닉스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홍콩에 상장되는 2배짜리 SK 하이닉스가 대박을 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직까지 뛰어내릴 때는 아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시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나침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불장이 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